안녕하세요. 메스플 수학운동의 구리스입니다. 오늘은 중학교 1학년 수학 중에 도형의 기초,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도형들이 되는 점선면 그리고 각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선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평면도형이나 입체도형을 이루는 기본 요소고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점이라는 것은 위치는 존재하고요, 크기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동그랗게 색칠을 해서 점으로 나타내고요, 점에는 동점과 정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중학교 때는 구분을 해서 나누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점은 위치를 표현하는 수단이다, 기본 도형이 된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고요. 선은 직선과 곡선으로 나누고 중학교에서는 직선과 반직선과 선분으로 나눕니다. 선 같은 경우는 길이가 존재하고 폭은 없습니다. 그래서 무수히 많은 점들이 모여서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면도 곡면과 평면이 있는데 곡면 같은 경우는 중학교 때는 다루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곡면과 평면이 있다라고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뒷부분에 보시면은 점과 선은 두 도형이 만날 때 생긴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선과 선이 만나면서 교점이 생기고요, 면과 선이 만나면서 교점이 생기고요, 마찬가지로 면과 면이 만나면서 선이 생기고요. 이런 걸 교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입체도형과 평면이 만나면서도 교선이 생기고요. 오늘 수업에서는 용어에 대한 것, 또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알아야지만 되고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선은 직선과 곡선이라고 했는데 중학교 때는 이 직선에 대해서 또 세부적으로 나누게 됩니다. 직선을 직선과 반직선과 선분으로 나누게 됩니다. 첫 번째, 직선 같은 경우는 표시로는 AB, 화살표로 나타내고요. 반직선은 AB 또는 BA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선분은 선분 AB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화살표를 하는 이유는 양 끝 방향으로 무한히 늘어난다는 것이죠. 직선은 양쪽으로 무한히 늘어나는 것이고요. 반직선은 시작점이 A면은 AB 쪽 방향으로 무한히 늘어나는 거고, BA는 B에서 A 방향으로 무한히 늘어나는 거고요. 선분은 시작점과 끝점이 있는 것이죠. 이것으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직선 AB와 직선 BA는 같죠. 반면에 반직선 AB와 반직선 BA는 다르지요. 시작점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고요. 선분 AB하고 선분 BA도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교과서를 통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선과 반직선 선분 의미, 주어진 대로 여러분들이 맞춰서 이 부분에 맞춰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반직선의 개수와 직선의 개수와 선분의 개수, 이 부분은 중학교 1학년 때는 직접 그려보면서 개수를 찾으면 되고요. 중학교 2학년 확률 단원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무엇인가? 두 점 사이 거리는 최단 거리를 말하고요.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점이 있으면 곡선은 무한히 많이 그릴 수 있잖아요. 근데 곡선은 A와 B에 하나밖에 그릴 수가 없잖아요. 이것을 최단 거리라고 하고 일반적인 거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선분 AB가 있는데 선분 AB 위에 점 M이 있으면서 이 AM과 BM의 길이가 같다. 그랬을 때 이 M을 우리 선분 AB의 중점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이번에는 AM과 BM일 때 M은 AB의 중점이 된다. 항상 중점이 된다라고 얘기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중요한 것은 M이 AB 위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림을 그려보면은 AB가 있고 직각이라고 한다면은 M이 이런 식의 어떤 위치에 있더라도 우리는 길이가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M이 중점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중점이 되려면은 AB 위에 있는 점이어야 되고요. 다음은 각에 대한 것인데요. 먼저 각을 만들려면 하나의 정점이 있어야 되고요. 이 정점으로부터 두 개의 반직선을 그어서 OA와 OB가 있고, 이때 생기는 작은 쪽 각을 우리가 A라고 합니다. 이때 이 각을 각 AOB 또는 각 BOA 또는 각 O라고 하고요. 또는 각 A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각을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각의 크기에 따라서 각을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크기에 따른 각의 구분. 근데 각을 크기에 따라서 구분을 할 때 일반적으로는 평각을 기준으로 나누거든요. 첫 번째, 예각이 있습니다.
예각은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예리한 각이거든요. 그림으로 보자면 이런 식의 형태가 예각이 되고, 각 A는 예각이 되려면 0도보다는 크고 90도보다는 작아야지만 예각이 되고요. 두 번째, 직각이 있습니다. 직각은 이렇게 직각이 되는 것이죠. 이때 이 각을 A라고 한다면은 각 A가 각 R이 되든가 또는 90도가 되든가, 90도가 라이트 앵글이기 때문에 각 R이라고도 씁니다. 그 다음에 둔각, 둔각은 둔한각인데 이때 각 A는 90도보다는 크고 180도보다는 작았을 때 둔각이라고 하고요. 네 번째, 평각이 있습니다. 평평한 각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평평한 각, 이 각을 우리가 A라고 한다면은 각 A는 180도가 되고요. 이것은 2배의 각 R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각의 크기에 따라서 각을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다음은 막곡지 각에 대한 것입니다. 막곡지 각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 됩니다. 어떨 때 생기는 것을 우리가 막곡지 각이라고 하며, 두 개의 직선이 만날 때 교점이 생기죠. 그러면서 생기는 교각, 마주보는 각을 막곡지 각이라고 하고, 두 번째 막곡지 각의 크기는 서로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알아두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교점이 생기고 교점에 따라서 각 A, 각 B, 각 C, 각 D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첫 번째, 각 A와 각 C, 두 번째, 각 B와 각 D는 서로 마주보는 각이라서 막곡지각이라고 하고, 이 막곡지각의 크기는 서로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왜 같은지에 대한 이유는 평각을 통해서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면 각 A와 각 B를 더하면은 180도가 되고요. 각 A와 각 D를 더해도 180도가 되잖아요. 평각이니까. 이것으로부터 각 B와 각 D가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각 A와 각 C가 같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직접 노트에다 기록하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직교, 수직이등분선, 수선의 발인데요. 이 부분의 공통점은 전부 다 직각이라는 것입니다. 직각으로 만나거나 아니면 직각으로 내리거나 이런 것들을 말하거든요. 직각이라는 게 공통점이고요. 그래서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면 직교라는 것은 두 직선이 직각으로 이렇게 만나야 됩니다. 직각으로 만났을 때 우리는 두 직선이 직교한다라고 하고요. 직교한다라는 것은 직선 AB와 직선 CD가 직각으로 만난다, 직교한다.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수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수직이등분선이 있습니다. 수직이등분선은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수직이라는 말은 직각으로 만난다. 두 번째, 이등분이라는 건 중점을 말하는 것이죠. 이때 직선 L은 AB의 중점 M을 지나면서 직각이 되잖아요. 그래서 직선 L을 직선 AB의 수직 이등분선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수직 이등분선이 되는 것은 AM과 BM이 서로 같고요. 그 M이 AB의 중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L과 AB가 직각으로 만난다는 것이죠. 하나의 점이 있으면은 이 점으로부터 직선 L까지의 거리, 점 P가 있고 직선 L이 있으면은 거리라 하면 최단 거리를 말하는 거죠. 최단 거리가 되려면은 직각으로 이렇게 만나게 내려야 됩니다. 얘를 H라고 하면은 점 P에서 직선 L에 수선의 발을 내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H가 수선의 발이 되는 것이고요. 이때 PH라는 것이 P에서 L까지의 거리가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의 스스로 확인 문제는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봤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오늘 설명한 것 중은 용어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했고, 기본적인 용어에 대한 것, 개념에 대한 것이 명확하게 이해가 돼야지만 앞으로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철저하게 정리도 하고 또 개념에 대해서 왜 그런지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매스풀 수학운동의 구리스였습니다.